최근에 그 일어나는 이야기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장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님 고소하신 분들, 고발하신 분들 있죠. 그 중에 이제 최교일이라고 이분에 대해서 나를 고소한. 네. 네네. 그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그 소요 방송 젊은이들 방송에서 한번 실드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최교일 의원이 지금 현재 여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 바로 그 당사자잖아요. 의혹이 아니라 무마했더만. 네, 그러니까 언론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마 확실. 본인 오리발 이렇게 얘기해야지. 보면은 그런 검사 집단의 그런 식의 어떤 성적인 폭력이 아직도 지금 굉장히 잔존한 모양이더라고요. 분위기 들어보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저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연수원 동기들 선후배들이 뭐 여전히 검찰에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상상이 안 돼요.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없었고. 근데 이 최교일이나 여기서 뭐 얘기되던 안택은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가집에 가가지고 문상 가서 속된 말로 주물럭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유부녀를요. 유부녀를 그것도 임신 중이었대요. 그랬대. 그리고 초임도 아니고 한 7, 8년 된 중견 검사였던가 봐요. 그걸 세상에 상가집에서 막 만지고 막 껴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앞에 법무부 장관이 옆에 있는데.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에이씨. 그래서 저 어제 해당 서검사 와서 인터뷰하면서 막 울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거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것도 명색이 검사인데 그런 사람 잡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당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모 그 검사가 인권국장이었다면서요. 기침이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권 하는 담당을 하면서 자기가 인권 침해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이 권력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약자들에게 행사하고 누리고 또 그들의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군대에도 있고 보면 군대에서 여성 부사관, 여성 장교들 성폭행 한 사례가 많잖아요. 보면 동료나 조직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군대. 근데 검찰도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그 거세하고 발치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공소시 저질렀다고 지금 흐지부지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짓 한 사람이 계속 그런 똑같은 짓을 해요, 보니까요. 이 최교일 씨를 내가 지금 내가 언론에 소문을 내주려고 그래, 이제. 네. 근데 너 뒤졌어, 이제. 이 양반이 법률 지원단장이라서 난 그 사람 전혀 몰랐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성남 FC도 프로축구단이고 기업인데 광고를 파는 거예요. 스폰이잖아. 예를 들면 메인 가슴 광고. 그렇죠. 이건 한 3, 40억 갑니다. 싸게는 20억. 어깨 광고. 뭐 한 10억에서 20억. 뭐 백부 뭐 이런 데다가도 뭐 한 5억씩 뭐 이렇게 받아요. 그 프리미어 리그의 삼성은 수년간 수백억 내잖아. 어마어마한 건 냈죠. 수천억 돈입니다. 내는데 그 광고를 매출을 한 거예요. 시민구단들이나 프로구단들이 다 그렇게 기업들한테 광고 노출해주고 돈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를 기부를 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미르 재단처럼 기부받았다고. 미르가 광고해 줬냐고. 아니 미르가 삼성을 백번호 붙여줬냐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 광고를. 그래도 수백만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잖아. 근데 이걸 계속 기부라고 우겨요. 그리고 성남FC는 주인이 성남시민이야.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구단이에요.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 미르 구단은 국가 예산을 투입한 국가 기업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계속 같은 거라고 우겨. 이거 말고 얘는 들 게 많죠. 그리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다 한 거고. 그리고 광고라고 하는 게 좀 더 시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사회공헌 해야 되는데 주빌리 은행 그 모금해가지고 수천억 지금 이제 조 단위로까지 서민들 금융 장기 연체 채무 탕감해 주는데 그 홍보해 주는 게 우리 성남시의 중요한 일이고 내가 그 대표기도 하고 또 성남시에서 뭐 모금해서 많이 탕감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차피 지역 기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남에 들어올 때 지역 기여 약정이 돼 있어요. 성남 시유지를 사서 들어왔거든, 거기가. 시유지를 반을 쪼개서 사고
거기에다가 일종의 혜택을 받고 들어온 기업이에요. 거기 정자역이. 정자역이지. 그러니까 그때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을 일부 이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네이버는 좀 더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정 구단을 후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생하다고 좀 그렇고 좀 더 이렇게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근데 주빌리언이 좋잖아요. 수백만의 서민 장기 연체 채무자를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는 주빌리언을 광고하는 거나 뭐 네이버를 광고하는 관계 없는데 서로 협약해서 주빌리를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3자가 합의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 40억을 내는데 39억은 FC가 갖고 1억은 주빌리가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1억 받고 메인 광고를 해줄 수는 없잖아. 1억을 받고. 그러니까 이건 금액대로, 메인으로 받은 거죠. 20억을 받은 거지. 그걸 또 3자 합의했다고 우리가 다 언론에 다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멋있다고. 그때 언론, 체육계 이런 데서, 이야, 정말 엄청난 새로운 모델이다. 그러고 칭찬하고 그랬다고. 그때는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어. 그때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박근혜가 날 가만뒀겠냐고요. 그렇죠. 이게 그 억지 쓰는 거지. 또 있어. 그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요. 자금 세탁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금 세탁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합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40억을 주고 그중에 39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광고는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 세탁하는 그 자금 세탁 개념에 해당이 안 되잖아. 그게 세탁은 몰래 하는 거지. 숨기는 거잖아요. 같은 이슈인데 이명박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몰래 하죠, 몰래. 우리는 그건 또 하나 있어요. 건축 허가를 내준 대가로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해요. 이건 내가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한 얘기인데 네이버가 절반의 땅을 사서 입주를 하고 난 3,000평 남아있는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시유지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유치하자. 기왕이면 공공쳐서 질 것도 없고. 근데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땅값을 우리가 엄청나게 비싸게 올려놨어요. 팔라고. 거의 평당 3,000만 원 가까이. 옛날에는 되게 싸게 팔았지.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비싸게 하고 했는데 기업들이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너희들 돈도 많고 한데 다른 데 있는 기업들, 관련 기업들 다 모아서 여기다 또 확장해라. 설득을 한 거죠,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가 사준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걸 매각해서 빚도 갚아야 됐고,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빈 땅을 놔두느니. 그럼 일자리도 생기고, 하다못해 세금도 더 늘어나니까,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 짓는다고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면 안 해줍니까? 해줘야 되잖아. 그거는. 그 대지인데, 업무 상업 용지로 매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업무 상업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광고를 안 해줘도 허가는 무조건 해줘야 돼. 이게 어떻게 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문제는 무식한 국회의원이 했으면 이해해. 무식한 국회의원이 했으면. 그런데 홍준표 변호사잖아. 경남FC 구단주였잖아.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아니 본인도 경남FC 후원, 거기는 광고도 아니고 후원,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 후원 5억 받았다, 3억 받았다. 이게 맨날 언론에다 사진 찍어서 광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한 일 없어. 광고 매출을 한 거예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검사 출신이잖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한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면서 국민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재명이를 공경에 처하게 해보자. 라고 한 건데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 멍충이로 생각하지 마라. 너네 그러다 망했다. 그러다 탄핵당했다. 그렇지. 그러다 지금 당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니네들 계속 이 짓 하면 진짜 완벽하게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죠. 국민은 촛불 이전의 국민이 아니고 촛불을 들고 스마트폰으로 무장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위대한 집단 지성체다. 홍준표가 그렇게 해도 먹히지가 않는 게 안 먹혀요. 3, 40년 전하고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보면 다 때문에 아는데. 그냥 찾으면 나오는데 계속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왜곡시키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죠. 퇴임 후의 일인데라고 하면서 이재명 1,800억 시민배당 추진 논란. 왜 하냐고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는 여전히 지금도 성남시장이고 올해 사업 기획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생긴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본 방침도 정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 사람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5,500억은 사실 제가 시장이 안 됐으면 그냥 민간인하고 정치꾼들 몇씩 나눠 먹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뺏었잖아요. 뺏어서 만든 과외 수입이고
그 중에서 1,800억 말고 920억, 2,600억 이거는 공원도 만들고 그 터널 다리 그 길도 만들고 했으니까 1,800억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자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작년 초부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하지 않으면 지금 용역도 줘야 되는데 그냥 몰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 처분 방향은 정해야 된다. 뭐 내가 시장을 계속 할지 뭐 그만둘지야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계속 하세요. 아니 계속 하는 사람이 많아 성남에는 뭐 하려고 그때 골치 아프게 그런 거 하냐고 성남시장 계속 해달라고 얼마 전에 동사무소 갔더니 웬 할머니 저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 계속 해주면 안 돼? 아니, 방법이 하나 있어. 성남이 광역시가 되면 경기도지사나 레벨이 같아져요. 레벨이 같아도 그 똑같은 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18만 원, 뭐 가구당 한 6, 70만 원, 이렇게 뭐 팔자고 치는 돈이겠어요. 그러나 제가 꼭 하나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게 선거 잘하면, 정치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다가 지금 벼락 많이 맞잖아, 지금 우리가. 이게 잘못 뽑고 사실은 감시 안 하고 방치해놨더니 IMF 오게 만들고 말해요. 그리고 온 국민이 거지 됐잖아요. 자다가 벼락 맞은 거거든? 근데 잘해놨더니 감시 좀 잘했더니 관심 가졌더니 자다 보니까 진짜 떡이 생겼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대리인을 잘 뽑고 잘 감시하고 책임을 잘 묻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 증거 중에 가장 좋은 게 현금이 생기는 게 현금이요. 최고의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금. 근데 그것도 뭐 지역화표를 주면 받는 사람도 좋아. 동네 뭐 재래시장도 좋아. 경제 살아서 또 좋아. 맞습니다. 많이 좋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 지역화폐 이 부분은요, 앞으로 계속 이제 뻗어나갈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복귀왕 시장 이야기할 때 백원택 씨가 지금 전국이 정책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분야의 복지 정책이 있어가지고 시조급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애는 안 하던 일을 자꾸 저지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정치와 행정을 구분을 하라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건 행정이고요.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정치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행정입니다. 저는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행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길이 있으면 저는 만들어내잖아요. 청년배당, 기본소득 앞으로 해야지. 근데 제도로는 없죠. 예를 들면 불로소득을 걷어서 우리 공동체가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 이거 추미애 대표가 한 지대이론하고 비슷한 겁니다. 왜 공짜로 생기는 수익을 특정인이 또는 특정 그룹이 독점합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도로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 돼서 이 특정 계층 중에 누가 가질까를 결정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어디 개발을 하면 누가 먹을 거냐. 그걸 왜 누가 먹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져야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는 권한의 기초에서 생긴 특별한 이익, 불로소득, 누군가 노력하지도 않고 저절로 생긴 거, 이건 다 환수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갖고 각자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라. 그게 공평한 세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소위 부를 쌓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노력해서 노력한 결과로 그만큼 쌓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부동산 투기, 특혜, 노동착취 이런 걸로 남의 거 뺏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것을 뺏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뺏거나 약자의 것을 뺏어서 다 부를 만들었지. 지가 노력해서 지 노력이 이끌 것만으로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없었다고 해서 없앨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길이니까.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인류의 과제입니다. 시대의 과제도 아니고. 이 인류의 과제를 성남만이 아니고 지금 다보스 포럼이나 예를 들면 국제기구들도 관심 갖잖아요. 이제는 드디어. 불평등에서 진짜 심각한 인류의 과제다. 예, 우리도 필요하니까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청년배당이고 그게 저는 시민배당이죠. 예를 들면 경기도도 경기도민배당하고 국가는 국민배당을 하면 드디어 기본소득의 나라가 되는 거지. 경기도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요즘에 그 남경필 지사와의 브로맨스가 대단하시대요. 두 사람만 마치 선거에 출마할 것처럼 지금 압도적으로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하고 그러다 사랑에 빠지시겠어요? 점점 사랑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재밌었던 게 그 동상이몽 출연하실 때 네. 남경필 지사한테 물었어요. 왜 출마 안 하시냐고. 나는 같이 나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서로 막 미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굉장히 친해져 있는 게 느껴지는데. 거기는 저 불타는 청춘 나가려고 그랬잖아. 아, 그러네. 진짜 싱글들 거기 그거지. 아니, 그거 나가려고 실제 진짜로요? 했다가 촬영 이틀 전에 사고가 나서 아들? 네. 아, 그렇군요. 본인 그러시더라고. 하여튼 저는 남경필 지사하고 일부러 만든 거는 아닌데 뭐 그렇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즐기는 면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억지로 만든 건 또 아니고 대중들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박 시장 빼고 야권 중에서 제일 인기 좋은 사람입니다. 맞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남경필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데에는 이재명 시장 영향이 커요. 그럼요. 또 변절하기 싫었어. 그래서 아예 출마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이재명 시장이 무럭무럭 너무 커버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안이 필요한 거. 그래서 그게 끌어당기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서로한테 이해관계가 일치한 측면이 있어요. 남지사는 경기도가 또 재밌잖아요. 이 판세를 보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여권이 이기는 곳은 누가 나가도 다 이겨. 근데 경기도만 아니에요. 경기도는 그런데 압도적 차이가 나. 예를 들어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자구도일 때는 완전히 뒤집히고요. 사자구도일 때는 예를 들면 뭐 심상정이 1등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남지사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샤이가 많이 있다는 뜻인가요, 또? 샤이도 샤이인데 남지사의 시정 지지율, 도정 지지율이요 60% 여전히 60% 가까이 됩니다. 앞뒤 왔다 갔다 하죠. 야당 중에서 이만한 지지율을 확보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그런 얘기하죠. 이거 제 자랑 같아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이재명이가 경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저기는 망했다. 아니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남경필. 남경필. 네. 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 아까 맞는 거죠. 바른당에서도 무조건 1등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후보로 서울시로 혹시 가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1대1 구도를 안 만들면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전혀 안 보이니까 결국 복당했다고 보이시고. 제가 경기도의 뭐 선거 결과를 얘기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경기도가 좀 특수합니다. 인구도 워낙 많은 데다가 1350만이죠. 대한민국의 4분의 1인데 여기가 정말 특이해요.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해요. 후보의 당 따라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 1월달 여론조사 결과 그렇잖아요. 거기에 남경필 지사의 사실 경쟁력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남지사하고 이제 1대1로 이렇게 뭐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는 그 시청률이 잘 나오는가 봐.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네. 그런 구도로 싸움을 붙여야 나오거든요. 그러죠. 근데 다른 데는 그럴 만한데 그치 마땅치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건요.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후광도 분명히 있는 거고 워낙에 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잖아요. 없지 처음이죠.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로 자기의 어떤 내공이랄까 이런 거를 보여주신 분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부 경선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 주류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든지 지금 민주당의 당원이 한 160만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심을 어떻게 얻느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1번 타자로 나오신 전해철 의원은 내부 경선은 내가 더 통과할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경선이란 낙관할 일은 아니에요. 그 양기대 시장 또 전해철 의원 또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선거는 이겨야죠. 선거는 일단 그게 중요하고 내부 경쟁도 예를 들어 당원이 100만 명 그러니까 권리당원 1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기도만 해도 아마 18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이 18만 명 전원 투표 시킬 거거든요. ARS 투표 뭐 이러고 당원 중심 정당인데 투표권 안 주면 안 되죠. 이미 당은 대체적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권리당원 전원 투표 50%,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이렇게 대체적 정한 거예요. 근데 10만이 막 넘어가는 그 당원들 전수 투표 결과라는 게 되게 여론 결과하고 비슷하게 가요. 몇천 명도 아니고 10만 명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든 당원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축일 텐데 이 사람들은 20년 만에 처음 온 기회잖아요. 20년 전에 한번 이겨보고 16년 동안 졌거든요. 임창열 지사 마지막에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이겼는데 경기도를 소위 우리 민주진영이 되찾아오는 것이 소위 문재인 정부 성공에 가장 큰 토대가 됩니다.
플러스 PK 정도면 딱이죠. 거의 PK까지 하면 이제 안정적이 되는 거고 경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죠.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여기를 회복하는 것 이게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입니다. 뭐 서울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경기도를 되찾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합리적 판단할 거라고 보죠. 그리고 만약 거기서 이재명 아니야, 그럼 뭐 그거 받아들이면 되지 뭐. 아 근데 그럼 경기도지사 나가시려면은 성남시장을 사퇴해야 되는 시점이 있나요? 정확하게?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까지.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은 사실상 3월 15일까지밖에 못 본다. 자꾸 이게 기정사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 안 넘어요, 요새.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 성남시장 3선 할래 해버려. 그럼 얼마나 이상해질까 분위기가. 그래서 아까 그 1,800억도 빨리 방침을 정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누군가가 이재명 지지하고 누구는 뭐 어떤 사람 지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다 일장일단 있어서 지지하는 쪽의 장점만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런 비판도 있는 거예요. 대선 나가기 위한 용도로 경기도지사 한다 이런 그거. 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더군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공직을 다른 내 공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요거 잘해가지고 딴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고요. 특히 대선에 이 생각을 했다면 도라이지. 시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렇잖아요. 서울의 구청장과 똑같은 그러니까. 겁니다. 기초단체장은.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이게 비정상일 테고요. 근데 내가 성남시장을 제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 딴 거 한번 시켜볼까? 호미보다는 저기 쟁기를 두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이 대선, 대권 이런 거는요. 개인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민들이 집단지성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를 쓸까? 그런데 그 중에 막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거기다 눈을, 거기다 지휘를 열심히 안 해. 써주겠어요? 절대 안 써줍니다. 국민이 그걸 압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를 맡았을 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딴 더 높은 자리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대중이 그걸 일단 알아챌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리고 저 멀리 쳐다보고 딴 데 욕심내면 스텝이 꼬여서 자빠진다. 넘어진다. 실제 제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고. 아니 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걸 수단으로 삼을 만큼 제가 간이 크지가 않아요. 의혹이 하나 있잖아요. 이재명은 한 명이 아니다. 그래서 SNS 하는 이재명, 시정 살피는 이재명.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신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건 대선 이후에 큰 선거가 하나 돌아왔는데 그것이 파열음이 돼가지고 당이 분열되는 요소로만 안 쓰인다면 출마하시는 분들이 경선을 깨끗하게 해서 선거를 일시 단결해서 치르면 분명히 경기도건 PK건 TK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대규모의 공직은 국민이 선택하는 건데 그거를 나 할 거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슴은요. 지가 맡은 일, 시킨 일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이거 말고 딴 거 해 하는 때가 오겠죠. 근데 나 저 딴 거 할 거야. 나 딴 거 더 폼 나는 거 해야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주인이 절대 안 써줍니다. 근데 시장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냥 성남시는 단일 대우로 가면 되거든요. 정책 하나 하면. 네. 규모도 경기보다 작고. 근데 도지사나 시장들 중에서 자기 권한이 가장 작은 게 경기도지사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일리가 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50만 이상 도시는 도의 권한을 상당 부분 시로 이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는 자기 이름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시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미세한 예를 들면 동네 청소 잘하고 이런 거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감되는 정책을 하기가 어렵죠. 시장은 동네 청소 깨끗하면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그러고 하다못해 동네 축제 행사라도 하면은 그거 재밌네 이런 것도 있는데 도지사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어렵죠. 시군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 또 예를 들면 도 전체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일, 도를 상징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게 저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방송 듣는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건데 국가는 삽질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을 하지 않아요.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국가 구성원들이 또는 국가가 가진 자원들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잘하면 잘 사는 나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농사를 지어서 나눠 줄 수는 없거든. 그건 결국 뭐냐면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기본에 충실한 나라가 흥하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기본에 관한 겁니다. 경쟁을 해도 뭐 효과도 없고 중소기업 해봐야 맨날 뺏기기나 하고 노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맨날 그냥 손가락 빨고 야근, 특근, 잔업 맨날 해도 먹고 살기 죽도록 어렵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튼실하게 갖추는 거.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게 맞아요. 시장은 지가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돈은 시군을 통해서 해야 돼. 재미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재미는 덜하죠. 아. 재미는 덜한데 분명히 총량으로서의 역할은 큽니다. 이재명 시장의 단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불편해. 그러니까 잠깐 쉬는 틈을 안 줘. 언제 치고 들어갈 때지 모르겠어. 노는 얘기 하나 해줄게 그러면. 네.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그 복지 정책 많이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인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등학생들한테 교복 주는 거 이게 돈 많아서 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학생이 최대 8,000명이에요. 10,000명 채워가면 30억이죠. 시민 1인당 얼마예요? 100만 명이니까 3,000원입니까? 그렇죠. 예. 1인당 3,000원이죠. 1인당 3,000원. 만약에 제가 어디라고는 안 하고 어디 군 하나 군 예를 들면 인구 7만 되는 군이 있다고 쳐보세요. 거기에 예산이 보통 3, 4천억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고등학교 입학생 몇 명 될 것 같아요? 500명.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이면 돼요. 4천억 중에 1억 5천 못 만듭니까?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적어요. 1인당 예산은. 예를 들면 청년배당내 그 얘기 되었는데 성남 100억 들거든요. 24세한테 100만 원씩 주느라고. 10,000명이니까. 그럼 아까 7만 되는 군에 24세 청년 몇 명 되겠어요? 그거 없잖아 시골이니까. 한 400명 되겠지. 그럼 4억이에요 4억. 4천억 중에 4억 얼마입니까? 0.1%입니다. 그럼 산후조리비 우리 50만 원씩 주는데 성남이 한 8,000명 정도 하니까 40억 정도 들죠. 근데 그 동네는 몇 명 낳겠어요? 300명도 안 나요. 1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300명 쳐주면 그 1억 5천이야. 4천억 예상 중에서 1억 5천 없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음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건 예를 들면 도 단위에서 시행하기 너무 쉽지. 그러네요. 도에서 예를 들면 예산 부담 절반 해주고 시군이 절반 하라 그러면 그럼 거의 예산 안 들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복지 정책이 돈등이 아닙니다. 세력으로만 봐도 경기도라고 하는 상징적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뭐 최근에 남경필 지사가 뭐 서울하고 경기도를 한몸으로 묶는 뭐 정책 이런 것도 지향하고 있던데. 근데 그 진짜 그 얘기도 하나 해야 돼. 네. 광역 서울도로 경기도를 서울에 편입하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첫째로는 경기도의 자긍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이름을 쓴 지가 1000년이에요. 1000년 고도입니다. 올해가 정명천년, 그러니까 경기도 이름 지은 1000년이 됐네요. 어? 경기도 생긴 지 1000년이라고 쉽게 말하면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서울로 편입을 하자니 없애버리죠. 서울을 경기도로 편입해야지. 그래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체성 부족입니다. 사람들이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 시민 아닌 사람 이렇게 생각해. 서울 시민이 아닌 성남 시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걸 경기도민으로 생각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역 정체성이에요. 자긍심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고 경기도의 규제를 완화하자. 규제 완화의 방법으로 서울 광역도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죠. 서울은 규제가 없냐?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없고 서울이 아니어서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규제 완화의 방법으로 광역 서울도, 즉 서울에 합병해버리자. 이거는 옳지 않고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 역차별을 만드는 규제, 비효율을 가져오는 규제 이런 규제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북부에 뭐 과도한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경기 동부에 과도한 상순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보존권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를 좀 완화해야죠. 근데 이걸 통째로 철폐하자. 서울로 만들어버리면 다 해결된다? 요거는 똑같이 홍준표류에 가깝습니다. 거짓말하면 통하겠지. 스피커 그거면 다 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확정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 좀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빔은 간보기 이런 거 좀 하지 마. 100% 시장 나간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네.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안 나가는 게 좀 이상해진 상황이 돼 있는데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쭐게요. 지금 남경필 지사처럼 뭐 연정 이런 걸로 이렇게 이미지화 된 게 있잖아요. 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수단이 하나로 돈을 바라죠. 경제 성장도 그렇고 지역 발전도 그런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이 잘 사는 방법은 뭘까? 일단 좀 미세먼지 이런 거 대기 오염 문제잖아요. 뭐 요새 미세먼지 너무 막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는데 사실 대기 오염 문제입니다. 과거의 수질 오염. 수질 오염 문제는 지금 많이 완화되고 있어요. 대기 오염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삶의 환경의 문제. 깨끗한 환경에서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거야말로 개인이 아니라 공공이 해야 될 일이죠.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거는 원래 하는 거야 맨날.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거. 복지를 확대하는 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경기도가 가진 기회와 자원들을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 쓸데없는 데다가 막 토목공사 하느라고 돈을 마구 없애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지역화폐로 출산 장려해주고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 무상급식이라도 지원해주고 그게 지역화폐로 지급돼서 동네 골목 상권으로 살고 이럴 수 있다면 돈이 2배, 3배로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기도가 가진 또는 그 지역이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게 하는 거. 결국은 기본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막 우아한 뭐 동부가 뭐 첨단 뭐 도시 막 세계 뭐 허브 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살만한 행복하게 질 높은 삶의 유지가 가능한 이런 쪽으로 가야죠. 자,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그거는 원래 정규 방송이 있는 시간대 바로 앞에다가 성남시에서 이것밖에 시간이 없다. 난 그래서 내 책임은 아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이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나가시거든요.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제가 소관할 상황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옛날에 엄청나게 친한 동네 형이었는데 네. 동네 형이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네.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형. 그래서 한번 모시기도 힘들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명절이나 한번 내려오시겠죠, 뭐. 고향에. 그것도 그렇고. 네. 채널 청취자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좀 길게 멀리 봐야 된다. 물론 저도 이제 잠깐 매몰돼가지고, 좀 지나친 오바로, 내부에 좀 손상을 준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나 또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야 되니까 작은 차이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이겨내고, 좀 더 길게 멀리 크게 보고 모두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을 좀 합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교육을 덜 받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기회요인이 더 많은 사회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과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좌절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과 기회들을 특정 소수가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경쟁의 룰이 매우 불공정하고 또 거기서 생긴 엄청난 격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희망을 잃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를 극복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내쫓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요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합리적인 사회로 만드는 일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죠. 좋은 측면은 우리가 한번 이겨봤다는 거예요. 총칼을 들지 않고도 촛불만 들고도 거대한 적폐 세력의 머리를 우리가 떼내냈잖아요. 이제 몸통이 남아있어서 파내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함께 행동하면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투여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반격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 신났다고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되돌아서 막 반격하고 있어요. 제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단결해야죠.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아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단결이죠. 힘을 모으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적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홍준표나 뭐 최교일이나 이 사람들이 쏘는 총을 물총이라고 생각해요. 물총인데 맞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맞닥뜨리면. 근데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저거 맞으면 우리 죽는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하고 피하지 않습니까? 저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포심. 네, 공포심이죠. 그래서 이 상대의 저항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정의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힘을 얻냐?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맞닥뜨려서 대응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 저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하는 나라,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부정의한 집단하고 좀 그래도 정상적인 좀 생활이 가능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 이 상식적인 집단의 투쟁 단계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수라고 그러고 우리는 진보로 몰리잖아요. 저는 몰린다고 보거든요. 우리 진보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 민주당 정도는 대개 중도 보수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저 사람들, 그냥 가짜 보수들, 적폐 세력들이 완전히 청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죠. 소위 제대로 된 보수, 정상적 보수, 제대로 된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관계가 올 겁니다. 그럴 때는 과거에는 쟤네들은 나쁜 길로, 나쁜 쪽으로 가자고 했고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싸워야 돼. 나쁜 쪽으로 안 가려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다 좋은 쪽으로 가자는데 이 길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길을 갈 거냐, 저 길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갈 거냐의 경쟁 관계라면 사실 어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대화가 가능하죠. 그게 합리적 경쟁 사회죠. 그래서 민주당 정도가 제대로 된 보수의 영역을 맡고 정의당이나 뭐 예를 들면 노동당이든 뭐 녹색당이든 이런 쪽들이 진보 영역을 맡아서 그 두 가지가 제대로 경쟁을 하면 나라가 비로소 정상적인 상태가 돼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짧은 미래는 이런 겁니다. 그게 이번 지방선거, 다음 총선, 그 다음에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다음 대선이죠. 예. 다음 총선과 대선은 사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다음 지방선거도 똑같죠. 사실 운명은 이번이 아니고 다음 총선입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나겠죠. 비정상과 정상이 싸우는 그야말로 반지의 제왕 시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합리적 영역에서 방법을 달리하는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상식 사회가 될 거냐. 그 운명이 결정나는 다음 총선 대선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니까 그래도 자신감 갖고 서로 믿어주고 손잡고 같이 가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농담처럼 적폐가 뭐냐면은 너무 똑똑해. 어느 정도 머리에 그냥 개념만 갖추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요. 이게 이재명 시장이 버려야 될 가장 최고의 적폐입니다. 너무 똑똑해. 아니, 그 대한민국 이 똑똑한 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서 시정, 도정, 국정을 펼쳐나가려면 똑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긴 뭐. 똑똑한 머리 딴 나쁜 데 쓰는 것보단 나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정리할게요. 추운 겨울, 눈 내리는 날,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해요. 보통 인터뷰 같으면 한 2-3시간 할 텐데, 딱 이 시간밖에 없다고 잡아주면 내가 뭐 방법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건 시장님과의 오랜만에 만남, 정말 즐거웠고요. 네. 가끔씩 명절에 내려오세요. 아, 그럴게요. 그럼 명절에 좀 놀러 와. 알겠습니다. 성남으로 오면 그 촬영도 쉽고 방송 철비도 다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네. 출장 한번 갈게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